자, 오늘 두 번째 수업입니다. 오늘은 청동기의 사용과 문명의 탄생입니다.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 점차 도구가 발전해가죠. 오늘은 이제 청동기, 청동기는 금속입니다. 금속. 여러가지 뭐 구리, 뭐 아연, 주석 이런 것들을 합쳐서 만든 새로운 금속 기구인데, 이걸 사용하면서 어떻게 인류의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뀝니다.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변해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의 학습 목표는 도구의 발달로 계급이 탄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구석기와 신석기 사회는 어떤 윗사람과 아랫사람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. 모두가 평등한 평등 사회입니다. 다만 어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 더 어떤 살아오면서 쌓인 지혜가 많겠죠. 그래서 그런 어떤 지혜로운 그런 노인들의 말을 따르는 그런 건 있지만, 그 사람이 명령을 내리고 그 다른 사람들은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 평등한 사회였던 반면에, 청동기 사회는 계급이 탄생합니다. 자,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청동기가 등장하게 되는데, 이 청동기 등장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신석기 시대 때 농업이 시작되었죠. 그런 것을 신석혁명이라고 한다는데, 이제 농업이 점차 더 발달합니다. 더 정교한 이제 도구가 생겨나게 되고,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농업 기술도 많이 발달하겠죠. 어떤 인간들의 노하우. 자, 그러면서 이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는데, 예전에는 농업이라는 게 상당히 이 농업이 시작되긴 했지만 그렇게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조적인 식량 수단입니다. 어떤 사냥도 하고 채집도 하고 뭐 물고기도 잡고 농사도 짓는 이런 보조적인 어떤 수단이었는데, 이제는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로 생산량이 증가하냐면, 자, 이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죠. 잉여 생산물이 무슨 뜻이냐면, 이제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. 식량이 남아있는 것을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데, 이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, 그럼 이제 이 남은 걸 다 어떡하겠습니까? 다음번을 위해서, 또 농사가 잘 안 될 때를 위해서 보관을 해놔야겠죠. 자, 그러면 이렇게 보관을 하다 보면 이제 공동의 재산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재산, 이 사유재산이 발생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는 이만큼 많이 남겨놨다 집에, 너는 집에 조금 남겨놨다,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, 그러면서 이제 빈부격차, 더 많이 남겨놓을 수 있는 사람과 더 조금밖에 없어서 배가 좀 고픈 사람들, 이런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죠. 그래서 이제 식량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갈라지면서 지배 계급, 더 식량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생기는 겁니다. 권력이. 그리고 이제 먹을 게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복종할 수밖에 없는 또 피지배 계급, 지배를 받는 계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지배자는 어떤 특징이냐면,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제사장의 어떤 위치도 가지고 있는데, 동시에 또 정치적인 지도자, 그래서 이 제사장, 정치적 지도자의 위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. 종교도 지배하고 정치도 지배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사회를 재정일치, 제사와 정치가 일치하는 사회라는 재정일치 사회라고 부릅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권력이 생기고 또 이런 어떤 도시가 형성되면서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. 자, 그래서 자기의 명령에 복종하는 이 피지배 계급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어서 다른 도시로 쳐들어가기도 하고, 그러면서 이제 방어에 유리한 구릉지대가 어디냐면, 이제 신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강 바로 옆에 살았습니다. 강 바로 옆에. 자, 근데 강 바로 옆에 살다 보면, 평지에 살다 보면 멀리서 오는 적도 잘 안 보이고, 또 도망가려고 해도 강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기 힘들겠죠. 그래서 이제 구릉지대는 어디냐면 산 좀 비탈길에 올라와서 비탈길에 있는 좀 평평한 지대에 사는 겁니다. 그래서 내려다 보면서
멀리서 오는 적도 감시를 할 수도 있고, 또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싸우게 되면 아무래도 전투에 유리하겠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이 농업이 발달되면서 시작된 어떤 사회의 변화가 급속도로 다른 어떤 퍼지고 또 다른 영향력 퍼지면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화살표를 연결해 놓은 부분이 있죠. 이거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, 여러분.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눈 감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. 생산량이 증가하면 먹고 남는 게 생긴다. 먹고 남는 게 생기면 개인의 재산, 사유재산이 생기게 되고, 이 사유재산이 생기다 보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더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,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죠. 그러다 보면 식량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권력이 생기면서 지배계급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지배를 받아야 되는, 식량이 없기 때문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 피지배계급이 등장하고, 자, 근데 이 지배계급의 특징에는 이런 특징이 있었고 정복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거. 자, 눈 감고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 됩니다. 그럼 다 이해가 될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금속, 이 청동기가 금속이라고 했죠. 이 금속을 사용하게 되는데, 여러분이 착각을 하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우리가 구석기, 신석기 사회는 돌이라는 거는 많이 널렸기 때문에 누구나 돌을 사용하는 사회죠. 근데 이 금속이라는 거는 굉장히 구하기가 힘듭니다. 청동기는. 그래서 청동기는 누구만 쓰냐면 지배층만 쓰고, 여전히 이 지배를 받는 일반 사람들은 여전히 돌을 씁니다. 근데 신석기 시대보다 훨씬 더 돌이 다시 더 많이 발전하겠죠. 일단 지배층이 사용하는, 자, 지배층은 이렇게 무기로, 청동기를 통해서 무기를 만들어서 쓰거나, 아니면 또 제사를 지낼 때, 아까 제정일시 사회라고 했죠. 지배계급은 제사를 지낼 때 이런 청동기를 많이 사용합니다. 그래서 이런 당시 청동기 검입니다. 검. 자, 그럼 일반인들은 무엇을 쓰냐? 여전히 농민들은 석기를 씁니다. 석기를. 자, 근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, 여러분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. 자, 이거 교과서에 보면 어디에 있냐면 33페이지에 덩그러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금 여러가지 그림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,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낼 겁니다. 시험에 냅니다. 여러분 약속하겠습니다. 반달 돌칼. 이거는 여러분이 반달 돌칼은 돌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신석기 시대나 구석기 시대라고 생각하는데, 청동기 시대 때 농민들이 쓰던 수학 도구입니다. 칼이라고 해서 또 무기가 아닙니다, 여러분. 이거는 곡식을 자르던, 이 뾰족한 이 둥근 면으로 곡식을 자르던 수확하는 반달 돌칼이란 농민들이 사용하던 청동기 시대의 도구입니다. 절대로 신석기 시대 때 쓰던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해두면 됩니다. 자, 이 좁은 한 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4대 문명이라는, 전 세계적으로 4대 문명이라는 거대한 문명이 최초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. 자, 근데 잘 보면 이집트에는 나일강,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, 인더스 문명에는 인더스강, 중국의 황하 문명에는 황하강, 다들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죠. 거기다가 따뜻한 기후로서 농경에 굉장히 유리합니다. 이 지역에 세계 최초로 4대 문명이 생기게 되는데, 자, 이런 공통점은 이 농사에 유리한 따뜻한 기후, 큰 강 주변에 도시가 생긴다는 거. 그리고 이제 전쟁을 위해서 다른 도시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군사제도, 정치제도가 등장하게 되고, 또 방어를 하기 위한 성벽이 건설됩니다. 그리고 통치나 상업에 필요한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죠. 문자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. 그래서 이 거대한 4대 문명의 어떤 큰 강 주위에 생겼는지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실제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.